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2019년 6월 24일 내시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7월 7일 일요일날 제18회 소화기병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7일 심포지움을 기념하여 같은 날 오후에 일원역 삼성생명 건물 9층 SMC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위내시경 박스 시뮬레이션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번 스페셜 박심 워크샵의 튜터는 제가 직접 담당할 예정입니다. SMC 파트너스 병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스페셜 워크샵의 등록비는 정상적인 등록비 50만원을 특별 할인하여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부식도입니다. 진단과 심달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시부터 11시 방향까지 약 1.5cm 크기의 점막병소가 관찰되고 엣지는 이레귤러하며 바닥은 하이포레믹합니다. 표재성 식도암, 뮤코잘 캔서로 판단하고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375 마이크로미터의 딥 SM 인베이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어디셔널 서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식도암은 유양과 달리 점막하 침윤을 보인 경우 림프절 전이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SM1 인베이전의 경우 20-30% 정도, SM2 인베이전의 경우 30-40% 이상의 림프절 전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ESD를 시행하여 이와 같이 깊은 SM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어디셔널 서저리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환자입니다. ESD를 시행하였고 에피텔리움에 국한된 칼시노마 인사이트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약 1cm 미만의 점막병소고 ESD를 시행하였으며 SM2 캔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ESD 이후 라테랄 마진 걱정하여 그림과 같이 아블레이션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내시경 절제술로 시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의뢰된 환자로서 내시경 재검을 하였을 때 이 결절뿐만이 아니고 훨씬 넓은 점막병소가 확인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결과 2cm 크기의 Moderate 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였으며 Depth of Invasion은 Muscularis mucosa,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크기의 환자는 수술을 의뢰하였으나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병원 민양원 교수님의 슬라이드입니다. SM1 인베이전, 식도의 경우 SM1 인베이전은 2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침윤을 얘기하는데 SM1 인베이전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ESD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큐러빌러티에 있어서는 에피텔리움이나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침윤된 경우보다 다소 떨어지나 식도암 수술의 모탈러티를 고려할 때 충분히 SM1까지 확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ircumferential ESD도 가능합니다.
이 환자는 스토막 캔서로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받은 환자인데요. 식도에 그림과 같이 서컴프런스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식도암이 발견되었고요. EUS에서 뮤코사에 국한된 병소로 판단되어 민양원 교수님께서 서컴프런셜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식도의 한 세그먼트 부분에 식도 점막이 모두 제거된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스트릭초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므로 인트라 뮤코잘, 인트라 에소파지얼 월 트리암시놀론 인젝션과 스테로이드 트리트먼트, 경우에 따라서는 템포러리 스텐팅 등을 시행하여 식도 협착을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었던 환자이고요. 식도 베릭스가 있었고, 그러나 EUS에서 점막에 국한된 표재성 식도암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EVA를 시행하여 식도 베릭스를 치료한 그림과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 ESD를 시행하였고, M3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없는 M3 식도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RT를 시행한 후 레지듀얼 튜머에 대해서 ESD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셀비지 ESD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로서 식도암에 대하여 CCRT를 시행하고 1년 후 병소를 관찰하였을 때 작은 점막 병소가 확인되었고 ESD로 제거했던 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식도암 내시경 치료는 과거보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체부 대만에 길게 붉은색의 띠가 관찰되고 하얀색의 때 같은 물질이 보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엔도스코피 자체에 의한 뮤코잘 아브레이션입니다. 12지장 깊은 곳을 관찰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깊게 삽입하면 그림과 같이 대만을 따라 내시경 자체가 긴 루프를 형성하면서 위벽에 리니어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소견이므로 조직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증상이 없고 저절로 사라지므로 치료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구찜을 드신 후 급성 복통으로 내원한 분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CT에서는 위 전정부에서 판크라스로 연결되는 샤프한 물질이 관찰되었으며 아구 뼈로 판단하여 혹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응급 내시경을 시행하였을 때 그림과 같이 아구의 뼈가 위벽을 뚫고 지나간 흔적은 보이지만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약 4cm의 생선뼈가 판크라스 4개 박혀 있었습니다. 문헌에서 나온 유사한 증례입니다. 피쉬본 포포레이션으로 인하여 판크리아틱, 헤파틱 압세스가 생겼던 증례 보고이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증례는
가스트릭 피어싱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머리핀, 한쪽 끝이 몽통한 머리핀을 우연히 삼켰고 우리 아구찜 환자 비슷하게 위 전정부 소만으로 소만을 뚫었으나 다행히 그 핀의 머리 부분이 위벽에 남아 있어서 내시경으로 제거하였다는 운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머리핀 같은 것은 보통 실수로 먹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머리핀을 삼키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대 여성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대장 내시경에서 뭔가의 이물이 대장벽을 뚫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이물을 제거하였을 때 이쑤시개였습니다. 입으로 삼킨 이쑤시개가 대장까지 들어간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이고요. CT와 PET에서 보이는 이러한 소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움블리커스로 전이된 시스터 조셉 노드입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암이고 CT에서 움블리쿠스의 결절이 보였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는 그림과 같이 단단한 결절이 움블리쿠스에서 만져졌습니다. 위암이 전이된 소견입니다. 위암의 또 다른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으로 이것은 서커션 스플래시가 있습니다. 이는 위암으로 인하여 가스트릭 아울렛 옵스트럭션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과 오액이 위에 가득 차서 마치 위에 물주머니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상복부를 흔들면 물소리가 나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소견입니다. 학생들 시험에 흔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증례입니다. 대장암이고요. CT에서 그림과 같은 화살표와 같은 소견이 보였습니다. 대장 점막이 대장벽이 디퓨즈하게 이디마를 보이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콜론 캔서에 의한 옵스트럭션이 있으면 그 프락시말 콜론에 이디마가 올 수 있습니다. CT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디퓨즈한 이디마가 보일 수 있고 이는 콜론 캔서에 의한 2차적인 소견이고 스텐팅을 시행하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7일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병 심포지움을 기념하여 같은 날 오후에 제가 파트너스 병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스페셜 스토막 박스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등록비가 평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4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